미국 최고 MIT에 합격한 독일 최고 엘리트 IQ 165 학생이 서울서 멘탈 붕괴가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노벨 과학상이 없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아니라고 했다는데요. 한국 방문 일주일 만에 내가 바보였어요 충격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독일의 천재들이 서울에서 가치관이 개박살 났다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뮌헨에서 김나지움에 다니고 있는 16살 세라피나 발뜨만이에요. 국제 청소년 과학 교환 프로그램에서 저를 선발했는데 기뻐해야 할 일이었어요. 하지만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뮌헨에 있는 제 빈 침실에서 혼자 한국으로 가게 되었다며 놀라움을 표현했어요. 수학과 과학은 저에게 쉬운 과목이었어요. 제 꿈은 언젠가 정말 중요한 기술이 발명되는 곳인 미국의 MIT에서 공부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한국이라니요? 저는 실리콘밸리나 보스턴을 신청했었어요. 진짜 혁신이 일어나는 곳들 말이에요. 저는 편지를 손에 든 채로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그것이 정말 좋은 일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눈을 굴리며 어머니께 한국이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는지 의문을 표했어요. 독일이나 미국에서 더 잘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한국 회사들은 그냥 서구 기술을 따라하기만 하고 독창적인 것은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것이 별로 열린 마음가짐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니까 한국에 갈 거예요. 하지만 많은 것을 배우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을 거예요. 작은 아시아 국가가 독일이나 미국 같은 위대한 기술 강국들과 어떻게 경쟁할 수 있겠어요? 2주 후 저는 태평양 상공을 나라 대한민국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 앉아 있었어요. 승무원이 인천공항으로 하강을 시작한다고 안내했어요. 작은 비행기 창문으로 아래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높은 건물들이 보이는 곳까지 뻗어 있었어요. 저녁 어둠 속에서 밝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혼자 적어도 건물들은 현대적으로 보이며 제가 예상했던 것만큼 후진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짐을 챙기고 이 새로운 나라에 발을 디딜 준비를 했어요. 공항 터미널을 걸어가면서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보이는지 눈에 띄었어요. 표지판들은 한국어, 영어 그리고 다른 언어들로 쓰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가정들이 얼마나 완전히 틀렸는지 전혀 몰랐어요. 제 첫 번째 충격은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 찾아왔어요. 저는 바쁜 공항을 통과하며 서둘러 걸으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아내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천장에 매달린 표지판들은 제게는 구불구불한 선처럼 보이는 한국어로 쓰여 있었어요. 제가 재킷 주머니에서 지갑이 미끄러져 나와 반짝이는 공항 바닥에 떨어진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누군가가 뒤에서 영어로 저에게 실례한다며 아가씨라고 불렀어요. 저는 돌아보니 중년의 한국 여성이 저를 향해 서둘러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분은 파란색 청소복을 입고 있었어요. 제 지갑이었어요. 그분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내밀어 주시면서 제가 지갑을 떨어뜨렸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분을 바라보며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독일 고향에서는 이런 붐비는 곳에서 지갑을 떨어뜨리면 다시는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아마 그냥 지나쳐 버릴 거예요. 아니면 더 나쁘게는 누군가가 가져가 버릴 수도 있고요. 저는 그분의 손에서 지갑을 받으며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저를 쫓아와 주시다니 믿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 여성분의 미소가 더욱 커지시며 당연하다고 하셨어요. 서로 도와주는 게 중요하며.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재빨리 지갑을 열어서 안을 확인했어요. 모든 것이 제가 넣어둔 그대로 정확히 있었어요. 제 유로와 신용카드, 학생증, 심지어 다른 모든 것들 뒤에 끼워 넣어둔 가족 사진까지도요. 없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친절하시다고 말했어요. 청소하시는 분이 별일 아니라는 듯 손을 흔들어 주시며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한국 방문 잘 하시라고 인사하셨어요. 저는 한국이 지저분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로 가득할 거라고 예상했었어요. 하지만 대신에 제가 만난 첫 번째 사람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직하고 친절한 일을 해주셨어요. 제 호스트 가족이 출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씨 부부가 제 나이 정도로 보이는 딸 지은이와 함께 서 있었어요. 지은이가 완벽한 영어로 한국에 온 걸 환영한다며 저에게 인사했어요. 우리나라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신난다고 말했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에 대해 가졌던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오르자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희가 그분들 차를 타고 서울을 지나가면서 저는 어린아이처럼 창문에 코를 대고 바라봤어요. 높고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어요. 거대한 디지털 거리는 민헨 고향에서 본 것보다 더 현대적이고 미래적으로 보이는 자동차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인도를 굴러가는 무언가를 가리키며 저것이 로봇인지 물었어요. 바퀴가 달린 작은 하얀 상자 같아 보였어요. 지은이가 웃으며 네라고 대답했어요. 저런 배송 로봇들이 이제 어디에나 있으며 사람들 아파트로 음식이나 택배를 가져다 준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제가 살던 작은 독일 마을에서는 시의회가 인도의 전동 스쿠터를 허용할지에 대해 아직도 큰 토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서울에서는 로봇들이 자연스럽게 저녁을 배달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김씨 가족 아파트의 새로운 침실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독일에서 가져온 특별한 노트를 열었어요.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쓸 계획이었어요. 대신에 저는 완전히 다른 것을 쓰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1일차 모든 것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라요. 한국 사람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친절하고 정직해요. 여기의 기술은 저희 고향보다 더 발전된 것 같아요. 더 주의 깊게 관찰하고 살펴봐야겠어요. 제가 어떤 것들에 대해 틀렸을 수도 있어요. 저는 노트를 덮고 서울의 밝은 불빛들이 보이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또 어떤 놀라움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이가 얼굴에 큰 미소를 지으며 저를 일찍 깨웠어요. 지은이가 흥분으로 살짝 뛰면서 오늘 제 학교에 간다고 이야기했어요. 정말 흥미로우실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옷을 입고 지은이를 따라 바쁜 서울거리로 나갔어요.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직장과 학교로 서둘러 가고 있었는데 저는 높고 현대적인 건물을 향해 걸어가면서 어떤 학교에 다니는지 물었어요. 지은이가 자랑스럽게 서울대학교 과학고등학교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전에 서울대학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가 알고 있던 대부분의 학교들처럼 오래된 컴퓨터와 지루한 교실 구성을 볼 거라고 예상했어요. 대신에 저는 공상과학 영화에서 바로 나온 것 같은 교실로 걸어 들어갔어요. 벽면은 그래프와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대한 스크린들로 덮여 있었어요. 학생들은 여러 개의 모니터가 있는 곡선형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로봇 팔들이 한쪽 벽을 따라 늘어선 유리 케이스 안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박 선생님이 거의 억양 없는 완벽한 영어로 저희 AI와 로보틱스 실험실에 오신 걸 환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저희 학생들이 작업해온 것들을 보여드릴 거라고 하셨어요. 제 독일 학교에서 저희 컴퓨터실은 시작하는데 영원히 걸리는 15년 된 데스크톱 컴퓨터들이 있었거든요. 18살보다 나이가 많지 않은 한국 학생들 그룹이 저희 앞 테이블에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학생은 민준이라는 조용한 남학생이었어요. 수줍어 보였지만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얼굴 전체가 밝아졌어요. 그가 작은 냉장고 크기 정도의 기계를 가리키며 이것이 제 재활용 로봇이라고 말했어요. 다양한 종류의 재활용 가능한 재료들을 인식하고 자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는 섞인 쓰레기 한 움큼을 기계 위쪽의 투입구에 던졌어요. 즉시 로봇의 기계 팔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플라스틱 병들은 한 통으로, 알루미늄 캔들은 다른 통으로, 종이는 세 번째 통으로 들어갔어요. 민준이가 침착하게 로봇이 머신러닝을 사용해서 다양한 플라스틱 종류, 금속, 종이를 식별한다고 설명했어요. 인간보다 300% 더 빠르게 쓰레기를 분류할 수 있고 997%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제 입이 벌어졌어요. 독일의 재환경과학 수업에서는 아직도 자동화된 재활용의 이론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20대 소년이 실제로 완벽하게 작동하는 기계를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다음 학생은 밝고 지적인 눈을 가진 혜진이라는 여학생이었어요. 그녀가 휴대폰 카메라를 테이블 위에 작은 식물에 향하게 하며 이것은 제가 농부들을 도와주기 위해 만든 거라고 말했어요. 그 식물은 잎에 어떤 질병 같아 보이는 갈색 반점들이 있었어요. 세균성 입마름병 권장치료법 구리 기반 살균제 7일마다 적용. 혜진이가 농업 전문가가 없는 시골 지역의 농부들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AI는 10만 개 이상의 식물 질병 이미지로 훈련되었으며 95%의 정확도로 문제를 식별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항상 제가 기술에서 앞서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코딩하고 간단한 웹사이트를 만들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이 학생들은 실제 세계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마지막 발표는 제가 10대들의 능력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완전히 파괴했어요. 3명의 학생팀이 작은 태블릿 컴퓨터처럼 생긴 장치를 만들었어요. 그들은 그것을 스탠드에 설치하고 제가 전에 눈치채지 못했던 학생을 불러왔어요. 팀 리더인 소영이가 이 학생이 성우라고 말했어요. 청각장애인이지만 저희 장치를 사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고 했어요. 성우가 수화에 유연하고 우아한 동작으로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가 수화를 하자 차분한 전자음성이 장치에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성우입니다. 저는 17살이고 수학과 컴퓨터 과학 공부를 좋아한다고 음성이 번역해 주었어요. 저는 완전한 충격으로 바라봤어요. 그 장치가 수화를 실시간으로 음성 언어로 번역하고 있었고 완벽하게 하고 있었어요. 소영이가 저희는 청각장애인과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청력이 있는 사람들과 더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고 설명했어요. 이 장치는 카메라를 사용해서 손 움직임을 포착하고 AI를 사용해서 즉시 음성으로 번역한다고 말했어요. 성우가 양자물리학에 대한 질문들을 수화로 했고 장치는 모든 단어를 완벽하게 번역했어요. 다른 청력이 있는 학생이 장치에 대고 말해서 그에게 질문을 했고 성우가 읽을 수 있도록 화면에 글자들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이것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물었어요. 소영이가 별일 아닌 것처럼 약 6개월 정도라고 대답했어요. 재미있다고요. 그들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했어요. 독일에서는 이런 장치들이 지멘스나 BMW 같은 대기업의 전문 엔지니어 팀들에 의해 개발될 거예요. 수년이 걸리고 수백만 유로의 비용이 들 거예요. 여기서는 고등학생들이 여가 시간에 인생을 바꾸는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지은이와 저는 학교 식당에 앉았어요. 제가 본 모든 것들로 머리가 돌고 있었거든요. 지은이가 괜찮은지 물었어요. 고민이 있어 보인다고 했어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이해할 수 없다고 인정했어요. 어떻게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발전되어 있는지 독일이 공학과 기술의 세계적 선도 국가라고 생각했는데 말이라고 했어요. 지은이가 어려운 것을 막 배운 어린 형제자매에게 짓는 그런 식으로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가 독일은 많은 것들에서 놀랍다고 말했어요. 여러분의 자동차, 기계들, 정밀공학. 저희는 독일 기술을 매우 존경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누구나 열심히 일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면 혁신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설명했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으며 좋은 아이디어는 누구에게서나 심지어 10대들에게서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그 학교 학생들과 함께 수학 경시대회에 참가했어요. 저는 항상 독일 고향에서 우리 반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이었어요. 선생님들은 다른 누구보다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저를 칭찬하셨어요. 시험을 가장 먼저 끝내고 만점을 받는 것에 익숙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문제 해결 방법들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한국 학생들은 미래에서 온 것 같은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우아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복잡한 방정식들을 풀었고 저는 아직도 배웠던 느리고 전통적인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제가 풀 수 없는 문제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본 재민이라는 한국 학생이 속삭이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들은 저희가 스터디 그룹에서 개발한 기법들이며 원하시면 나중에 가르쳐 드릴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의 제안은 친절했지만 저를 제 자신에 대해 더욱 기분 나쁘게 만들었어요. 지적 겸손함이었어요. 16년 동안 저는 제가 영재이고 특별하며 다른 학생들보다 앞서 있다는 말을 들어왔어요. 독일 사람이라는 것이 자동으로 저를 다른 나라 학생들보다 더 발전하게 만든다고 믿었어요. 이제 저는 똑똑하다는 것이 단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그들이 어디에서 왔든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려는 의지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배울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 다음 며칠 동안 로봇이나 컴퓨터와는 상관없지만
인간의 마음과는 모든 것이 관련된 한국 사회의 면들을 보게 되어 눈이 열렸어요. 서울에서의 셋째 날, 지은이가 전통적인 동네에 사시는 할머니를 뵈러 데려갔어요. 저는 상점과 식당 앞에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가리키며 지은이에게 왜 모든 상점마다 밖에 어르신들이 앉아 계시는지 물었어요. 지은이가 미소를 지으며 저분들은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라고 설명했어요. 동네를 지켜보시고 모든 사람이 안전한지 확인하시며 아이가 길을 잃거나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항상 그곳에 계신다고 말했어요. 더 많은 질문을 하려던 참에 갑자기 작은 남자아이가 어르신 중 한 분에게 뛰어왔어요. 그 아이는 울고 있었고 한국어로 빠르게 말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즉시 부드럽고 걱정스러워졌어요. 주름진 손으로 아이의 작은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아이와 함께 걸었어요. 단 몇 분 안에 한 여성이 모퉁이를 돌아 뛰어왔어요. 독일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사회 서비스와 경찰이 있다고 말했어요. 지은이가 네, 저희도 그런 게 있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공동체가 서로를 돌봐야 한다고 믿으며 그것은 일부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책임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날 저녁 지은이네 가족이 자주 가는 동네 식당에 저를 데려갔어요. 하지만 식사를 마친 후에 일어난 일이 저를 가장 놀라게 했어요. 지은이가 저희 모든 그릇들을 조심스럽게 모았어요. 그것들을 깔끔하게 쌓아서 식당 앞쪽 근처의 설거지대로 가져갔어요. 저는 혼란스러워서 직원들이 테이블을 치우지 않는지 물었어요. 지은이가 저희가 먼저 정리한다고 설명했어요. 존중하는 마음이며 직원들도 할 일이 충분했어요. 독일 고향에서 저와 친구들은 종종 식당 테이블을 음식 부스러기와 냅킨들이 흩어진 채로 지저분하게 두고 갔어요. 다음 날은 제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바꾼 경험을 가져다 주었어요. 지은이가 10대들이 토요일을 지역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데 보내는 봉사활동에 저를 데려갔어요. 제 나이 또래의 한국 학생들이 무거운 장보기, 가방을 들고 가시는 어르신들을 참을성 있게 도와드리는 것을 놀라며 봤어요. 저는 주간 약통에 할머니의 약을 정리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도와드리고 있던 동현이라는 한국 학생에게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물었어요. 동현이가 존경이 가득한 목소리로 간단히 이분들이 우리나라를 건설하셨다고 대답했어요. 한국이 매우 가난했을 때 저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기회들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셨으며 이제 저희가 이분들을 돌봐드리는 것이 의무라고 말했어요. 독일에서 저는 항상 제 자신의 성취와 제 자신의 미래에만 완전히 집중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빚진 것이나 제가 공동체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 오후 지은이가 한국전쟁기념관에 저를 데려갔어요. 전시물들을 보며 걸으면서 처음으로 한국의 역사에 대해 배웠어요. 이 나라가 전쟁으로 완전히 황폐화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이 순전한 의지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노력으로 어떻게 현대적이고 번영하는 국가로 변모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지은이가 수천 개의 이름으로 덮인 검은 돌 추모벽 앞에 서서 조용히 한국 사람들은 함께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 서로 돕는 법을 배웠다고 항상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렇게 하는 거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추모벽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라 전체를 재건한다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상상해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독일은 마셜 플랜을 통해 다른 나라들로부터 엄청난 도움을 받았어요. 한국은 대부분의 재건을 크게는 스스로의 힘으로 해냈어요. 기념관을 떠나면서 한국의 놀라운 성취들이 단지 똑똑한 기술을 만들거나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나라의 위대함을 측정하는 다른 방법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한국이 후진적이라는 비판 대신에 페이지들은 제가 감탄한 것들,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배운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들로 가득했어요. 모든 것에 대해 제가 얼마나 틀렸었는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은이가 제 생각을 방해하며 문을 두드렸어요. 저희는 지하철을 타고 남산타워로 갔고 그곳에서 서울 전체가 반짝이는 카페처럼 아래로 펼쳐진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도시는 사방으로 뻗어 있었어요. 모든 것을 내려다보면서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저는 제 목소리가 조금 떨리며 조용히 지은이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다고 했어요. 여기 오기 전에 저는 한국이 후진적이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독일이 모든 면에서 훨씬 더 낫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놓았어요. 지은이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그리고 지금은 어떤지 물었어요. 저는 지금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다고 계속했어요. 한국은 독일과 단지 동등한 것이 아니라 많은 면에서 저희보다 앞서 있으며 저는 여기서 일주일 동안 고향에서 몇 달 동안 배운 것보다 더 많이 배웠다고 말했어요. 지은이가 부드럽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일이 덜 중요해지는 건 아니라고 말했어요. 모든 나라에는 그 나라만의 강점이 있으며 한국도 독일 같은 나라들로부터 배웠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끼며 바로 그게 제가 말하려는 거라고 했어요. 너희는 한국을 좋게 보이게 하려고 다른 나라들을 깎아내리지 않으며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그들로부터 배우려고 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너무 오만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털어놓았어요. 지은이가 제 어깨에 팔을 두르며 오만한 게 아니라 그냥 더 잘 알지 못했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바로 그래서 이런 교환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며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위로했어요. 저희가 서울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칠하는 노을을 보며 서 있을 때 저 자신도 놀라게 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저는 대학교 계획을 바꿀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지은이가 저를 보려고 돌아서며 무슨 뜻인지 물었어요. 저는 미국 대학교들이 자동으로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MIT만 생각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이제 한국 대학교들에도 지원하고 싶고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고 싶으며 여기 다시 와서 너희 학교에서 만난 학생들 같은 학생들과 함께 일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지은이의 얼굴이 흥분으로 밝아지며 아시겠지만 두 나라에서 모두 공부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알려주었어요. 독일에서 2년, 한국에서 2년을 보낼 수도 있다고 설명했어요. 독일로 돌아가는 긴 비행기 안에서 제가 경험하고 배운 모든 것을 설명하는 자세한 편지를 부모님께 썼어요. 또한 서울대학교 과학고등학교와 자매학교 관계를 시작할 것을 제안하는 편지를 학교 교장 선생님께도 썼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제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저는 독일 사람이라서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한국에 왔어요. 저는 크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많은 학생들 중에 한 명일 뿐이라는 것을 알며 한국을 떠나요.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은 가르쳐줄 가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요. 제 일은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세상에 좋은 무언가를 기여하는 것이에요. 미넨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이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는 간단하게 제 인생을 바꿨다고 대답했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릴 것이 너무 많고 배울 것이 더 많다고 말했어요. 그 후 몇 달 동안 저는 한국어 배우기, 한국 대학교들 연구하기, 그리고 제 경험을 반 친구들과 나누는 일에 열심히 매진했어요. 한국 학생들이 제 독일 반 친구들과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문화 교류 행사를 조직했어요. 제가 뭘 배웠는지 안다고 말했어요. 똑똑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이 있고 겸손하며 만나는 누구에게서든 새로운 것을 배울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1년 후 저는 MIT와 서울대학교 둘 다에서 합격 통지서를 받았어요. 먼저 서울대학교에 다니고 나중에 MIT에서 대학원 과정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해봤어요. 한때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라 전체를 무시했던 소녀가 이제는 모든 새로운 경험에 호기심과 존중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진정한 지능은 어디에서 왔는지나 어떤 언어를 하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것은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배움의 여정을 멈추지 않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세상이 제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아름다우며 훨씬 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것이 배움과 발견으로 가득한 인생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사랑하게 된 새로운 나라뿐만 아니라 세상과 제 자신을 보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찾았어요.